상공 TV 상공이 간다. 아름다운 비밀의 정원 상자감이 사기대를 어떻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공TV가 취재했습니다. 어느덧 입추가 지나고 가을빛으로 서서히 물들어가는 아침입니다.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가고 다시 찾는 햇살이 더없이 빛나는 시간. 오늘은 상공스님이 잠시 미루어둔 잔디밭 애초작업을 하는 날이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울력으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미소 불온을 갖고 계시는 상공스님. 갈수록 실력이 있는다며 자랑도 하십니다. 이런 게 제일 힘들어. 그래도 잘려버리면 안 되잖아. 얘들 팔인데 팔을 잘라버리면은 아무리 풀을 깎는 것도 좋지만 팔을 잘라버릴 필요는 없잖아. 지켜줘야지. 정원은 여름에 이제 풀로부터 꽃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풀을 베기를 안 하면 우거져 가지고 결국은 꽃보다는 야생이 더 강하니까 이제 이렇게 숲이 돼버려요. 지금 거의 지금 라임라이트 이런 목수국이 한창 지금 절정에 이르렀는데 지금 이제 맥문동이 또 저 보랏빛이 지금 이제 한창 만개를 했어요. 이 꽃들이 다양하게 좀 컬러를 가지고 있지만 또 깊이 관찰해 보면 다 자기만의 향기를 갖고 있어요. 향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비들을 부르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비가 왔는지 아니면 초청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향기가 있는 모든 곳에 나비가 와서 또 꿀을 빨고 또 벌들이 그렇게 또 양식을 삼는 걸 보면 자연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섭리 안에는 모든 생명이 숨쉬고 또 쉬고 먹고 숨을 쉬는 생명의 보고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제 비가 계속 장마처럼 왔었는데 오늘 모처럼 햇살이 나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잔디가 우거지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잔디 깎는 기계가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쓰고 계속 모셔놓으니까 이제 내년이 돼가지고 그 기계를 작동해보면 기계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것도 너무 낭비고 또 계속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게 늘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 애초기를 배웠어요. 이 애초기는 저는 여기 오기 전에는 이 애초기는 남자들의 전용물로 알았어요. 애초기 하는 데는 옆에 가지도 않고 무서우니까. 또 애초기는 그 칼날이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우리 꽃들을 가꾸면서 제가 그 두려움을 정복해야 됐다고 할까? 아직도 뭐 남아있는 두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최소한 애촉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씩씩해졌고 용감해졌고 그 두려움이 극복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즘에 애초기는 거의 전문가들도 인정할 만큼 실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어차피 수행자 입장에서는 작은 두려움이라도 극복하는 게 좋거든요. 뭐든지 겁먹고 나는 못해, 나는 이건 무서워서 못해, 뭐 이건 이래서 못해 이유만 다는데 하나의 이유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없다. 그리고 모든 건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 애써서 하다 보면 느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지나치면 풀이 자라면 하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이렇게 그 탄력을 받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자기 자신이 창조적인 주체로서 삶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그렇게 삶이 두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또 조금씩 익숙해지면 또 다른 묘미가 있거든요, 삶에는. 그러니까 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소소하게 자기 어떤 꿈을 찾아서 끝없이 조금씩 하다 보면 늘어가고, 또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잔잔한 기쁨과 또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런 용기, 또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마음의 근력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떠한 외부로의 어떤 압력과 충격과 그 상처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지켜져요. 그래서 마음이 근력이 생긴다는 건 끝없이 넘어지고 끝없이 상처받으면서 그 근력이 생기는 거지, 그 상처 없이는 근력이 생기지 않거든요. 오늘 또 엄청나게 땀을 많이 흘리는데 덥지 않느냐. 그런데 땀을 흘려야 씻고 나서 시원함을 느끼거든요. 상대적인 거니까. 덥지 않고 에어컨 속에 있는 사람이 계속 시원하다 그러나요? 끄고 나면 바로 또 더 더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가 면역이라고 할까? 땅구멍에서 여름에 땀을 막 배출해 가면서 에어컨 속에서 땅구멍이 막히는 것보다 땅구멍이 열려서 노폐물이 나가는 게 낫다고 보는 거지. 일이 아니라 운동이다. 또 한 생각을 바꾸면 또 보람이 있잖아요, 정원을 가꾸는 게. 근데 뭘 이렇게 추천할 일은 못 되지만 여름에 땀을 흘려서 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여름을 나는 거고, 여름에 덥다고 에어컨 속에 있고 겨울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깝깝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현대인들이 자꾸 면역이 약해지고, 또 그 뭔가 옛날처럼 잘 먹고 관리를 해도 약해. 관절도 약하고, 또 햇빛을 안 보고 뭘 다 마스크 쓰고 뭘 이렇게 다 동에 매버리니까 뼈에 비타민 D가 형성이 안 돼. 그 주사나 약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뼈는 햇빛을 봤을 때 단단해지고 또 비타민 D를 흡수하는 거지, 너무 많이 이렇게 싸매고 햇빛을 안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또 햇빛 차단제도 바르고 이렇게 또 해야 되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아침에. 왜냐면 발라봤던 땀으로 다 씻겨 나가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땀으로 이렇게 세수를 하죠. 그게 참 묘해요. 땀으로 세수를 한다. 내 몸에 찌꺼기가 나가고 노폐물이 나가서 마음이 가벼워져요. 지금 백일홍인데 아주 마젠타 색깔이 예쁜데 노란 나비가 와서 속삭이고 있네요. 어깨가 아파오면 잠시 차밭으로 이동해 이번에는 트리머를 다루는 솜씨를 발휘하십니다. 그동안 기계가 겁나서 수동식 전지가 야나로 이 넓은 정원을 갖고 오셨는데, 이제는 지환 스님의 응원을 받아 몇 년 전부터는 수월하게 차밭을 가꾼다고 하시네요. 무수히 손길이 가야 하는 일들로 손목에 무리가 오면 밭으로 지내곤 하셨는데, 이젠 그런 날들을 뒤로하고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응? 100번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한 번 해버리면은,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거 배우면 안 돼. 자꾸 하고 싶어져. 큰일 났어요, 나도. 이게 이렇게 잘라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동그랗게 잘라야 되는데 이게 라인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이걸로 이걸로 하면은 이제 잡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원을 이제 트리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에는 이제 그 손으로 30년을 손으로 이거 자르고 있었어요. 얼마나 깝깝했을까. 근데 요즘에는 이런 기계들이 다 나와가지고 많은 양의 숫자를 한 번에 이렇게 기계로 카트를 해버리니까 지금 할 때와 안 할 때가 엄청 다르잖아요. 정갈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정원을 가꾸죠. 아주 일이 빨라져요. 그리고 여기 한 번씩 들어오려면 머리 무겁거든요. 벌은 있지. 금년에도 벌을 한 3번, 4번 쌌는데 뭐 그것도 침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괜찮긴 한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렵고. 위험하지도 않고요. 벌만 좀 조심해서 작업을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정원을 가꿀 수가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는 좀 쉬어야 돼요. 예쁜 정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지요. 늘 꽃들과 소통하고 날씨와 식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벌레에 약한 꽃에는 잊지 않고 살충제를 해주어야 하고 가뭄으로 메마를 때는 물을 주어야 하고 수시로 잡초도 뽑아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 안 하고 살다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포로 수용소에 갇힌 것 같아. 일에서 못 벗어나는 게. 적당히 해야지 일만 하다가 지낼 수는 없으니까 또 이렇게 일해놓고 볼일 보고 요즘에 책도 보고 또 어차피 풀은 매도 또 나니까 저기 여기 오기 전에는 풀 한 번 매면 풀이 안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요즘에 큰 코 다쳤습니다. 풀은 아무리 매도 돌아서면 또 그대로 이 풀이라는 게 흙 속에 무제한으로 내장돼 있기 때문에 안 날 수가 없어요. 풀을 따라가면 안 되니까 시원할 때 좀 매고 또 씨가 떨어지기 전에 좀 매주고. 사람들이 저 풀 뽑는 거 보고 손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손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 이렇게 한 30년 풀을 매다 보니까 내가 손이 가면 풀이 따라와. 왜냐하면 딱딱할 때는 안 매요. 저도 팔이 아프니까 좀 추질 때 이럴 때 뽑아버리면 깨끗합니다. 풀씨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게 정원이 위일이 좀 줄어드는 거라 풀씨가 떨어지기 전에 뽑아줘야 해요. 풀을 줄이는 거예요. 뭐 어차피 여름에는 풀이 나는 거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풀 좀 매라 했더니 무엇이 풀이냐고 그래. 다 풀이다, 풀은. 근데 왜 뽑냐? 그럼 풀밭인데 다가. 여기는 잔디밭이라고 했기 때문에 풀을 뽑는 거다. 풀은 같은 거다. 잔디도 풀이다, 일종의. 올 여름은 이 식물들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해였죠. 너무 덥거나 너무 한 번에 많이 오거나 비가, 그리고 폭염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나무 이파리들이 이렇게 다 타버려요. 그리고 햇빛 양이 적으니까
뜨거운 거하고 햇빛 좋은 햇빛은 다르거든. 그러니까 다 떨어져 버려. 계속 비만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식물들에게는 아주 금년 여름이 우리 모두에게도 혹독한 여름이지만 식물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한 여름을 지나고 있는. 그렇지만 이 여름도 곧 또 가고 우리가 조금만 더 내면으로 마음을 좀 바라다 보면 금방 또 시원한 가을이 또 오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 맹문동 군락지인데 많이 번져가지고 얘들은 반 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정원을 가꾸시는 초보들이나 또 이제 정원을 좀 꾸미고 싶은 분들은 그늘이 있는 곳, 반 그늘 그곳에 심어야 이렇게 꽃들이 컬러가 이 퍼플이 아름답습니다. 색깔이. 그리고 꽃대도 좀 튼튼하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꽃이 별로예요. 그리고 가을에는 요걸 좀 잘라주시면은 새로 이 대가 나오면서 풋풋해져요. 이 라인이 부드럽고 좋잖아요. 그래서 반 그늘에다 심으면 훨씬 맹문동이 좋아요. 그리고 씨가 이제 구슬처럼 이렇게 익으면 뿌리고 싶은 데다가 뿌려주시면 바로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애들은 한약재로도 쓰지만 꽃이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또 전부 이 안에는 벌들이 있어요. 소리가 들리죠? 벌 소리. 꿀을 빠는 겁니다. 약재를 벌들이 먹는 거죠. 방 그늘에다 심으면 아주 좋은 꽃이죠. 또 정원에 꼭 있어야 해요. 이 맹문동은. 그만큼 이 여름을 아주 싱그럽게 해줍니다. 또 이걸 심으면 자풀이 안 나니까 또 일손이 줄어들고요. 그런 이점들이 또 있어서 우리 강주에 사는 박여사라고 박인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투철한 애국자예요. 의식도 강하시고 아주 뭐 악착같아. 그분이 꼭 내가 꽃 좋아한다고 맹문동을 꼭 그렇게 만나면 한 봉지씩 이렇게 보관해서 줘요. 한 번도 고맙단 말을 못 했는데 그 박인자 씨가 꽃씨를 많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명문동 군락지들이 이루어지는 토대를 마련해 줬죠. 박인자 여사가. 박인자 여사 고맙죠. 착하니까. 풀을 뽑을 때는 비가 와서 좀 축축해질 때 뽑으면 아무래도 팔에 무리가 덜 가고 잘 뽑아집니다. 그러니까 더울 때 뽑는 것보다 비가 와서 축축해졌을 때 뽑으면 훨씬 잘 뽑아지고 팔도 안 아파요. 이건 다른 꽃보다 훨씬 더 많이 수술이 달려 있어요. 이 종류는 좀 다릅니다. 특별하게 이 대가 길고 이게 꽃이 짙고 그러면 꽃이 더 색깔이 훨씬 진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장미꽃에는 가끔씩 영양제도 주어야 하고 까다롭고 예민한 꽃일수록 관심으로 살펴야 하는 것이 일상의 소중한 일과입니다. 약하고 가여운 존재들에게서 더 많은 자비심을 배운다고 하는 상공 스님. 꽃과 나무도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특별한 장미 수국이에요. 아주 찐 보라인데 수술을 따로 달고 있죠. 왕관처럼. 그래서 이게 우리 집에 한 2, 3년 됐는데 금년에 수많은 꽃대들을 올리고 또 제가 잘라줘서
내년에 필 수국들이에요. 금년에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꽃을 못 피우거든요. 이게 여기서 꽃대가 내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피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무궁화예요. 아주 겹으로 돼 있는 보라색, 진보라색 무궁화들이 삽목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라일락들 삽목해서 키우고 있어요. 같은 종류 수국들이고요. 이게 이제 홍련이에요, 수련. 이제 꽃대들이 올라오고, 이제 땅을 파서 묻어주려고요. 그래서 깊이 심어주려고. 아이고, 다 옷을 버려버렸네. 너무 색깔이 예뻐요. 이게 찐보라 무궁화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삼천리 강산의 무궁화인데, 무궁화가 우리들이 싫어하니까 애국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수입종들이에요. 이건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우리 꽃인데 애국에 가서 애국인들이 보고 예쁘니까 개발해가지고 겹으로. 이 보라색 꽃들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매일 꽃대를 피웁니다, 얘들이. 매일. 이게 다 꽃대인데. 이제 군락지를 만들려고 예산에서 이번에 이 네 그루가 우리 집으로 입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어주고 장소를 정해줘야죠. 그 다음에 여기 전체가 이제 장미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식재를 해놨는데, 이 장미 색깔 좀 보세요. 이게 하우스에서 재배하지 않고 야생에서 이렇게 키우는데도 손색이 없어요. 너무너무 지금 한 4개월 이상을 피고 지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장미가 오래 장미라 하는데, 키워보니까 겨울만 빼놓고 장미는 사계 장미더라고요.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장미는 사계절 피운다, 이렇게 좀 개념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장미는 5월달만 피는 게 아니에요. 사계절 피더라, 그런 거. 한 3년 전에 이 목수국들을 제가 심었는데 이렇게 우거졌어요. 전부 또 9월, 10월 달에 피기 위해서 시간을 한 달 간격으로 전지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제 지금 피기 시작하고, 이분들은 전지를 2번만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피었죠. 늦게 한 애들은 이제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어. 근데 무슨 꽃들이 이렇게 피는데 머리만 해질까? 너무 묘해. 원래는 나임 색깔이거든요, 이렇게. 그러고 있다가 저 미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있다가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있다가 겨울이 되면 이게 붉은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너무 매력이 있고, 정원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양한 그 이야기들을 줘요. 그래서 목수국이 영하 28도에서도 적응을 하는 이런 목수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임색이 얼마나 화려하고 예쁜지 정말. 그래서 꽃이 4번 정도 변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정원을, 가든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전지를 한 보름, 한 달 정도 토우를 주고 이 카트를 하면
가을 늦게까지 꽃을 볼 수 있다는 거. 한 번에 다 피어버리고 정원이 헝 해버리면 그게 좀 밋밋하니까 9월, 10월, 11월 달까지 꽃을 보다가 이걸 절제를 안 해주면 눈이 왔을 때 눈꽃으로 변해요. 이게. 그러니까 또 그렇게도 또 겨울을 또 즐길 수 있고 또 이제 그 꽃대를 위해서 영양분이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절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한 2그루 정도는 안 자르고 겨울에 눈이 오는 걸 눈꽃을 보기 위해서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생각이 조금 달라져서 보기 좋은 것보다 나무 뿌리에 영양이 손실이 없도록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더 크니까 과감하게 잘라줍니다. 아쉽지만. 얘들도 하늘을 향해서 섰던 애들인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무거우니까 이 허리가 다 휘어진 거예요. 다 받쳐줄 수도 없고 비가 오면 조금씩 털어주는데 이 물 좀 보세요. 얼마나 물이 많이 들어있으면 안타까워 주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미소 불어내는 목수국이 꽃을 가득 피워 한창이고 여름날의 폭우와 폭염을 이겨낸 맨드라미 꽃도 거기에 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계절 피어내는 장미와 붉은 연꽃 수련이 함께하는 미소불원. 오늘 또 여름을 실감나게 즐기시는 상공스님은 이런 정원 가꾸기가 더위를 잊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비밀의 정원 상제감의 가을이 오면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스님의 꽃사랑은 세월이 갈수록 깊어만 갑니다. 우리는 주제 중 비밀의 정원의 아름다움은 상공스님의 땀방울과 자비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을의 풍성함을 기다리는 비밀의 정원 상제감에서 상공TV 임낙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